워낙 일주제가 따끈따끈하고 좀 핫한 주제라서 이 주제가 좀 이렇게 관심도가 낮으실 수도 있는데, 이 증권 쪽이나 그 주식 증권회사는 물론이고 증권회사 금융투자 전반에서 걸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신탁세제 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탁세제라고 하면 이제 신탁의 종류라든가 관련된 세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오늘 요 보시는 세 가지 주제, 유언대용 신탁, 그 다음에 신탁과 부가가치세, 공익신탁과 조세 문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정해서 20분 정도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실 신탁 증권 투자라는 부분은 좀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이제 신탁 자체는 사실 좀 굉장히 낯선 제도이고, 게다가 그 어려운 세금 문제까지 더해지면 사실 신탁 관련 세제 문제가 쉽지가 않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오늘은 그 정책 토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입법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입법론을 얘기하려면 또 해석론까지 더해져야 돼서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이론적인 얘기는 좀 빼고요. 좀 이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가급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서두에 논의 배경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얘기는 신탁 관련 금융산업의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이 이 금융산업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그 신탁은 크게 보면 현재 신탁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 금전 신탁하고 재산 신탁이라는 용어가 보이실 텐데,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하는 금전 신탁과 부동산 신탁, 유가증권 신탁 등의 재산 신탁으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2014년 이후에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을 해왔고, 죄송하게도 여기 첫 줄에 오타가 나긴 했는데 이제 신탁 재산의 규모가 올해로서는 거의 1,000조를 넘을 거다라는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이제 이미 금전 신탁, 재산 신탁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붐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활성화되고 있는 신탁과 관련된 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오늘 금융위원회 과장님께서 나오시지만 이런 신탁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도 신탁제도 전면 개편안이라고 해서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장 내용은 이렇게 1,000조 정도 되는 신탁 시장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신탁 시장의 잠재력을 다 발휘한 것이냐라고 질문한다라고 하면 신탁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일본 이런 쪽 가시면 이제 자산 관리로서의 신탁이 굉장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아래쪽에 나와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는 있기는 하지만 유언대용 신탁이 거의 2010년 이전에는 거의 시장이 없다시피 하다가 최근에는 연간 10만 건 이상 체결이 될 정도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반면에 저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금전 신탁이나 재산 신탁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자산 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럼 왜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을까? 서두에 어떤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2012년에 신탁법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 시행이 되는 등 노력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탁법 이외에도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세법이라든가 이런 주변 여건들, 그다음에 신탁에 대한 인식 전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자산 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아직은 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라는 게 이제 문제 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장은 이런 현황 과제 이외에 그래도 신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 장 정도로 신탁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탁은 기본적으로 위탁자, 그다음 수탁자, 수익자 간의 3자 간의 거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어떤 재산을 수탁자, 그 신탁업자, 신탁회사들한테 맡기면 그거를 이 수탁자가 위탁자가 정해놓은 목적에 따라서 사용해서 수익자에게 분배를 하는, 사용을 하는 그런 3자 간의 관계고, 그걸 위해서 맡겨진 재산이 신탁 재산인 반면에 원래 수탁자가 갖고 있었던 재산을 고유재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신탁 재산과 고유 재산은 독립성, 그 신탁법에 따라서 독립 관리해서 법적으로 분리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신탁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신탁을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법인하고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경제적 거래를 할 때 법인을 활용해서 뭐 공익법인이 됐든 뭐 사업과 관련 주식회사 이런 것들이 됐든 투자회사가 됐든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설명드릴 공익법인이 있다라고 하면 공익신탁이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펀드의 경우에 투자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투자신탁이 가능한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이 신탁 재산의 독립성을 이용을 해서 뭔가 분리된 법인격이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을, 효과를 신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신탁의 잠재성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법인과 관련된 세제는 많이 정비가 되고 있고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에 신탁과 관련된 세제는 그 법인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훨씬 구체성, 세부적인 항목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탁이 그 잠재성에 비해서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탁은 그럼 신탁세제를 앞으로 그 법인 수준에 맞춰서, 법인까지는 아니지만 법인에 근접한 수준에 맞춰서 뭔가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떤 것을 신경 써야 될 것인지를 저희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게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시간관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조세 중립성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조세 회피, 그러니까 신탁의 그런 툴을 이용해서 법인을 이용한 조세 회피가 가끔 문제되는 것처럼 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 무엇보다도 최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이용하려는 신탁 이용자들에게 예측 불가능, 불확실성을 심어줘서 가뜩이나 신탁 자체가 낯설고 관련된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되는데 조세 때문에 더 이용이 안 되는 상황은 좀 피해야 된다라는 점,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본론으로 접어들어서 첫 번째 주제인 유연대용 신탁과 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좀 여기서 또 아셔야 될 텐데요. 유연대용 신탁의 장점과 과제를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연대용 신탁의 그 용어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유연대용 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신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탁의 기본 구조를 이용을 해서 유언이라는 제도를 쓰지 말고 실제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신탁을 통해서 보자, 이런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럼 유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신탁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점을 보시면 뭐 유언에 대해서는 뭐 여러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자주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있고 뭔가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반면에 유언대용 신탁은 간단한 신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비교적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체결을 하고, 그다음 유언은 사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에 유언대용 신탁은 생전부터, 그러니까 증여를 하시는, 유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생전부터 살아 계실 때부터 뭔가 재산 관리가 신탁업자에 의해서 시작이 된 다음에 그게 쭉 이어져서 사후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간편하고 안정적이면서 훨씬 더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유언 신탁의 개념이자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유언대용 신탁이 좋은 제도인데 활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관점입니다. 결국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조세법 학회 원로이신 소승무 변호사님
변호사님께서 뭐 한 2016년도에 쓰신 칼럼 제목이 누구도 모르는 유형대용 신탁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그 누구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나온 거긴 한데요. 이렇게 뭔가 어려운 그 유언대형 신탁이 좋은 제도이고 그걸 통해서 자산 관리를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금과 관련된 뒷받침 이런 뭐 부분들이 예측 가능하게 그러니까 뭔가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는 얘기는 뭔가 신탁과 관련돼서 조세 혜택을 부여를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조세 혜택을 보고 뭔가 신탁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유언대형 신탁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가이드, 길을 좀 쭉 보여주자는 거죠. 그렇게 길을 보여주면 그 길을 보고 이용할 사람들은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을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을 텐데 현재는 이 칼럼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이걸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확실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유언대형 신탁 자체도 있지만 여기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든가 이런 다른 개념까지 혼용이 되면 사실 거의 답이 없는 수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복잡한 내용까지는 빼고 간단하게 유언대형 신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입법론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개념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이론적인 내용들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유형대형 신탁이라는 건 유언 신탁이랑은 좀 별개의 개념이고 유언 신탁은 사후에 재산이 이전되는 반면에 생전에 이전되는 개념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자 지위를 생전에, 그러니까 사망 시에 이전시키는, 그러니까 생전에는 위탁자가 수익자 지위를 갖고 있다가 사망 시에 취득하게 하는 1호 신탁이라는 게 있고요. 반면에 생존 시에 이미 수익자 지위를 갖긴 갖지만 수익을 갖는 권리 자체는 사망 시에 취득하게 되는. 그래서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1호 신탁, 2호 신탁. 그래서 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정도는 그 배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복잡한 그 유언대형 신탁 내용이긴 하지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유언대형 신탁과 관련된 부분도 뭐 증여세, 소득세, 상속세 이런 다른 세목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이 부분에 대한 해석론, 그걸 바탕으로 한 입법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증여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어떤 증여세라고 하면 사실은 미래의 소득을 좀 앞당겨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여세라는 세목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과 관련되면 주식을 받은 시점에 보통 소득은 주식을 받고 그 이후에 발생을 하지만 증여세는 그 주식 자체를 받는 시점, 그 주식을 통한 구체적인 배당이라든가 양도소득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 주식을 받은 시점에 과세되는 반면에 이 신탁은 좀 재미있게도 그 이연 효과를 좀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설정해준 그 시점에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실제 원칙적으로 원본이나 수익을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에 증여 시기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이연 효과를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선행쟁점 두 번째는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입니다. 이 부분도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소득세는 분산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더 세금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그런 분산효과, 소득이 나뉘어지는 분산효과를 누릴 수 없는 반면에 타익신탁의 경우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건 소득세법의 문제긴 하지만 소득세가 위탁자가 아니라 수익자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이제 증여하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 유언대형 신탁 위주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언대형 신탁은 제대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효과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타액 신탁을 이용하면 분산 효과가 발생하는 대신에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말씀드리는 이원 효과, 분산 효과, 소득세와 증여세의 관계 이런 종합적인 관계를 이해를 해야 유연대용 신탁에 관한 정확한 그 과세 내지는 입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1호 신탁, 2호 신탁을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요건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전만 보면, 그러니까 요건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신탁은 자익 신탁입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는 반면에 2호 신탁은 수익자가 별개다 보니까 생전에는 분산 효과를 본다. 1호 신탁은 분산 효과가 없는 반면에 2호 신탁은 분산 효과를 현행세법 하에서도 보고 있다는 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로 위탁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제 수익자가 이전이 되고 수익권이 이전이 되고 1호 신탁의 경우는 수익자의 집 자체가 새로 이전이 되는 거고 2호 신탁의 경우는 수익자의 집은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 지급 시기가 도래를 해서 수익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호 신탁의 경우는 좀 심플하게 되는 것이 신탁 재산이 원래 위탁자의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점에 이론이 없는 반면에 2호 신탁의 경우에 이게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등등의 쟁점들이 남아 있다. 그래서 대체적인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건 대체적인 다수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수설은 1호 신탁과 달리 2호 신탁의 경우는 분산 효과를 생전에 받기 때문에 그 예견됐던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이 상속세 재산의 그 상속세와 관련돼서 연관이 되는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는 정도로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6페이지는 이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1호 신탁, 2호 신탁에 대한 내용들을 입법론과 해석론과 입법론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본 겁니다. 간단하게 1호 신탁의 경우는 비교적 간단한 반면에 2호 신탁과 관련돼서 뭔가 복잡한 해석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입법론상으로는 이 1호 신탁과 2호 신탁을 뭔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의 생각은 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론적인 얘기를 좀 설명드린 건 결국은 이게 예측 가능성의 문제긴 한데, 그러면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유언 대용 신탁과 관련해서 어떻게 증여세, 소득세, 상속세가 과세되겠느냐라는 구체적인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세법에는 없으니 그걸 두자라는 게 저의 당연히 기본적인 제안이고, 그럼 어떤 방향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그걸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단기적 방안이고 장기적 방안인데, 먼저 장기적 방안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언 대용 신탁의 세법상의 취급을 정리를 하려면 소득세, 증여세 이런 부분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안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언대용 신탁의 경우에 사후에 뭐가 어떻게 과세될지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 상증법 구조 1항의 부분적 개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만 먼저 좀 명확하게 되더라도 유언대용 신탁의 이용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준비한 내용들은 더 많고 특히 신탁과 부가가치세 부분도 좀 있고 해서 한데, 신탁과 부가가치세 부분은 좀 더 어렵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유언 내용 신탁보다도 좀 더 어렵고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해서 그냥 그 발표 자체를 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필요한 내용들은 추후 토론 시간을 통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